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이제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예, 새롭게 또 이제 우리가 32회 시험을 또 준비를 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재가요. 교재가 기본서가 아마 다음 주에 그렇게 나올 거고요. 오늘은 프린트 받으셨지요, 그죠? 예, 프린트 받으셨고, 프린트 종류를 보니까요. 일단은 일단 진도표가 있고요, 그죠? 예, 진도표, 진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지문이라는 게 있지요. 핵심 지문. 자, 핵심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책에도 그림 받으셨나요? 예, 책에도 그림. 예, 그림 있죠, 그죠? 그림 형태의 책에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내용인데, 요 기본서를 이제, 오늘 이제 복사를 해서 그 기본서 내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네 종류 받으신 거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종류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1회 저번 달에 시험 보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개사법이 이제 수업 시간에 늘 봤던 내용들인데, 시험에서는 몇 문제가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지문 자체가 꼬여져 있어가지고 아마 시험 보실 때 좀 당황을 조금 했었을 거예요. 몇 문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1번부터가 당황스러워서 이중 소속 때문에 1번부터 거기서 멘탈이 흔들리셔가지고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이상한 지문들이 한두 주면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평소에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점수 잘 받으셨다가 시험장 가서 이제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치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제 심리 상태에서 이제 그 1번부터 40번까지를 심리적으로 이제 진 상태에서 문제 보시고 내가 아는 건데도 점수를 안 받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시험이 끝나고요. 해설 강의 들으시고 또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또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것인데, 당일 앞부분에서 멘탈을 흔드는 문제들, 거기에 이제 흔들리시면 좀 고전하면서 문제를 봤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막상 채점해 보면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예, 사실은 수업 시간에 다 한 거다 보고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아마 뭐 한두 문제 차이로 다시 또 1년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결국 반복이에요, 반복.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양이, 시험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객관식에서 점수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실한 내용, 반복된 내용 가지고 반복으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혹시라도 다시 하신다면 그 반복에다가 초점을 좀 이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수업을 합니다. 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차 과목 있고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2차 과목 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1차 뭐 있어요? 2차 뭐 있어요? 하는 것은 좀 지겨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목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2차 과목이고요. 그렇죠? 2차에 공법도 있고 공시세법도 있고 또 이제 공인 중개사법도 있고요. 요 중개사 법이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전히 2차 과목에서 이제 전략 과목으로서 그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요, 80점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은 80점을 기본적으로 이상을 받는다. 요 마인드를 가지시고 요 과목을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강의하고 있는 저는 이제 제 이름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저는 이제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4회 시험 때 재미삼아서 이제 학원에 우리 학교 선배님이 학원을 하셔가지고 재미삼아서 수업하다가 15회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붙잡혀 갖고요. 계속 이제 이 길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32회 시험을 같이 보고 계신데 15회, 14회, 15회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과목은 그냥 과목은 너무 걱정을 절대 하지 마시고 요 과목에서 꼭 요 점수 이상으로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막 그냥 편안하게 같이 하시면 돼요. 같이 하시면 이 점수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저는 학교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저기 왕십리에 한양대학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법대 나왔고요. 학사, 석사, 박사는 이제 수료를 했고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민법의 대가이신 정도 교수님이 이제 은사님이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IQ는 좀 낮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IQ가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되니까 왼쪽이 8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왼쪽 오른쪽이 붙지가 않아요. 붙지가 않으니까 이게 따로 놀아요, 따로. 그래서 저는 IQ 80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실 거니까 충분히 예, 저보다 더 이해력도 빠르실 거고 할 거지만 저는 수업은 차근차근합니다. 제 기준에 맞도록 예, 그렇게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요 과목인데요. 전체 일단은 이제 체계를 한번 잡고 진도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요 체계를 할 거고요. 기본 체계. 그다음에 2교시부터 이제 첫 진도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오늘 받으신 그 프린트 있지요, 그죠? 그 프린터에서 체계도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요 그림을 이제 1교시에는 요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과목은 요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프린트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칠판을 이제 보셔도 이제 편안하게 쭉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들어보시고, 이제 이 과목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체계인데요. 자, 요 과목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제 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이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사무소 오픈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어떻게 중개 업무를 하느냐. 중개 업무 할 때에 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세요. 위반 시에는 다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거든요. 40문제 중에서 통상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2편이 있는데요. 제 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요. 매매 거래했을 때 실거래가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대로 그대로 구청 가서 신고해 주세요. 실거래가 신고해 주세요. 그거와 관련되는 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그 자체도 있고요.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 거래하기 전에 구청장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같으면 허가를 해줘요. 거래 허가를 해주면 허가 받고 거래를 하시면 되고,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성이 있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거래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거래할 수가 없는 그러한 허가 구역이 있고 그에 관련된 허가 제도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 부동산을 마음대로 취득하고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다 소유권 취득해서요. 우리는 또 자본주의다 보니까 사망하면 상수로 내려가요. 그래서 외국인 손에 자자손손 계속 내려가 버리면 우리나라 토지하고 건물이 다 외국인 손에 다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요 신고보다 더 많은 신고, 요 허가보다 더 많은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외국인 규제, 외국인 특례라고 합니다. 특별 규제 특례 이렇게 해서 이제 5문제 정도가 통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편 있는데 요 제 3편은 중개 실무입니다.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요 실무 쪽에서 5문제 정도 통상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중개 사무소에서 실제 중개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잘 하셔야 되겠죠. 잘 하시는데, 자, 절차를 대충 보면요. 아마 실제 업무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보통 이루어질 겁니다. 사무소에 계시면 의뢰인이 일단 찾아올 거예요. 그죠? 의뢰인이 중개사무소, 중개월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님, 중개업자님, 제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매매를 통해서 이것을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직거래로 팔기에는 조금 부담되고요. 부동산 전문가님에게 맡길 테니까 제가 복비를 얼마 드릴 테니까 맡길 테니까 우리 집을 안전하게 중개를 해주시고 중개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어요. 또는 그죠? 이쪽에서 중개업자 우리 중개사무소 중개업자 사장님 전문가님 제가요 이 동네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직거래로 사기에는 부담되고요. 물건이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복비를 얼마를 드릴 테니까 좋게 안전하게 깨끗한 물건으로 알아봐 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의뢰. 그래서 팔아주세요. 안전하게 청약, 약속을 청할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중개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그냥 일단 중개업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분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전하게 중개해 드릴게요 하고 승낙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됩니다. 약속을 청했고요. 거기에 승낙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둘 사이 어떤 약속이 체결될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하기로 요소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말이 좀 길었는데 짧게 청약과 승낙으로 법적으로는 법적인 약속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중개를 안전하게 해주라는 약속이니까 이 약속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개계약. 중개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사주세요. 안전한 것을 깨끗한 거 사주세요. 마찬가지로 청약의 의사표시하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청약과 승낙으로 이쪽도 뭐가 체결됩니다? 중개 계약이 체결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물건에 대해서 중개주를 했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물건에 대한 뭐를 해줘야 됩니다? 조사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저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다 조금 써볼게요. 다시 중개 계약 의뢰를 받았습니다. 중개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개주로 약속한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도 하고 물건에 대해서 확인도 할 거예요. 현대 아파트입니까? 몇 평짜리예요? 32평이에요? 얼마에 팔아드릴까요? 전세권 있나요? 저당 잡고 은행 융자 있나요?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거쳐서 결국은 요 분에게 물건을 보여주고요. 보여주고 조사 확인한 것을 물건을 또 설명할 거예요. 그죠? 영업 과정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죠? 결국은 설명하면서 이 물건을 요 매수 사고자 하는 자에게 결국은 이 물건을 사게 만들겠죠. 판매 기법들이 동원됩니다.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 같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 같은 판매 기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거래가 될 거예요. 결국은 매매 거래가 될 겁니다. 자, 이분은 이제 물건을 파는 쪽이니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쪽은 물건을 사는 쪽이니까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매매 거래라는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 중개를 통해서 결국은 매매 거래라는 그러한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물건 조사 확인 설명 영업을 거쳐서 거래계약 매매 사고 팔았으니까 여기에서는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임대차 세를 놔주세요. 세를 얻어봐 주세요. 요렇게 왔다면 그것은 임대 놓고 임차 빌리고 빌려다 쓰는 임대차 계약이 될 거예요. 그죠?
아파트를 상가로 바꿔주세요. 제 상가를 아파트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서로 바꾸기로 하는 물물 교환 계약이 체결될 텐데,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의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거래 계약이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중개업자 사장님이 중개를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물건 조사, 확인, 설명, 영업을 거쳐서 결국은 거래가 될 때까지 1년에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 실무라고 하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할 때 대장도 띄워보고 등기부도 띄워보고, 그러면 대장 등기부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공시법이라는 과목도 공부를 하실 거고, 그죠? 또 매수 쪽에서 요거 취득하면요, 취득세는 얼마 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그러면 세금 문제는 세무서에다가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러면 또 의뢰인이 또 이제 전문가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뭐 취득시 얼마 정도, 세율, 종류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됐죠, 그래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권리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또 이제 민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법 시간에 또 법리 관계를 또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또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토지 같으면 이 땅 사서요, 아파트 지어도 됩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별로 건축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건폐율, 용적률 상한에 또 제한이 또 있으니까 그 땅 가지고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또 모두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법 내용도 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농지, 전답, 과수원 취득할 때 이 사람은 농업인이어야 되거든요. 그 농취증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공법 시간에 농지법도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이고, 자, 지금 사면은 경기가 어때요? 지금 아파트 지금 사야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요 지금 사야 됩니까? 경기를, 부동산 경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또 부동산이라는 기본 내용도 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 실무 쪽에서는 다른 과목들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걸 깐 상태에서 이제 실제 업무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 실무는 다른 과목들하고 다 종합적으로 다 관련성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관련되는 것이 요 민법이거든요. 민법하고 이제 공법하고 등기 쪽, 뭐 일부 지적 쪽 이런 거 보통 관계되는데 제일 많이 관계되는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민법을 해주셔야 다른 과목들도 원활하게 되고 우리 쪽도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고시라도 법에 대해서 시험 보시는 국가고시는 민법이 기본적으로 1차 과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인 민법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1차, 2차 동차 합격하시려면 민법을 언제까지는 끝을 내줘야 됩니까? 지금 11월, 12월 과정이고요. 1, 2월 달, 3, 4월 달 과정까지는 민법 하나는 끝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5월 달부터 5, 6월 과정부터는 2차 과목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그동안 쭉 듣고 쭉 이해하고 따라만 오시다가, 그죠? 5,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도 본격적으로 정리를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10월 달에 시험을 또 한 방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쭉 하시게 되면요, 반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요. 그러면 공부는 많이 하지만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게 5개 중에 하나가 정확히 찍히지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가 끝나야 됩니다. 기본 개념이 7, 8월 달 늦어도 7, 8월 달까지 공부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9, 10월 달은 그냥 반복만 계속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기본적으로 3, 4월 달 끝나고 2차는 기본적으로 7, 8월 끝났다. 그래야지 반복을 통해서 안전하게 합격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은 그날 공부하신 거 그날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죠? 어쨌든 민법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날 그 요일에만 공부하시면 됩니까? 매일 하셔야 됩니다. 민법은 매일 하라고
매일 하라고 하는 것이 민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 매일 하시고.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요, 우리가 임대차, 주택, 상가, 임대차 중개할 때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 되니까 민법에서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또 공부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중개하고요. 또 등기할 때 실명 등기하세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도 민법에서 공부하시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의뢰인이 제가 이걸 샀는데 제 친구 이름으로 등기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명법, 그죠? 그 다음에 분묘, 임야 같으면 묘가 많이 있거든요. 분묘, 기식권,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에서 다 공부하신 내용들이고, 농지 같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지법, 공법에서 공부하신 내용들,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중개를 하느냐?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이것도 공시법 시간에 또 공부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목이 뭐냐? 지목은 28가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 지목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중개업을 하실 때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다른 과목들하고 다 기본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실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통틀어서 한 5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뭐 많이 나오면 7개씩 여기에서 적게 나오면 26개 나오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죠?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통상 5문제. 저번 달에도 5문제 나왔거든요. 중개 실무 쪽에서도 5문제.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나머지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여기에서 40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 요걸 갑니다. 요 책을 한번 잡아보는데 조금 호흡이 좀 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용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천천히 할 테니까요. 쭉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인데요. 맨 앞에 이제 총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총칙. 우리나라 법, 한국법은 일본으로부터 일제 때 이 법이 일본법이 넘어왔고요. 일본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한국이라 할게요. 당시 조선이었는데 어쨌든 독일법이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독일법은 관념법학이라 해가지고 관념상으로 그 법의 가장 기본되고 공통되는 내용을 독일법은 총칙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각칙들이 나오고 요 각칙을 보충한다 했을 때는 보칙이 나오기도 하고 보칙. 그 다음에 위반 시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벌칙으로 둡니다. 요런 구조를 판택된 체계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판택된 체계, 뭐, 민법 시간에 한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민법도 민법, 총칙, 민법, 각칙. 각칙에는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물권법도 물권 총칙, 물권 각칙. 채권법도 채권, 총칙, 채권 각칙에서 법과대학 가면 민법만 4년 공부합니다. 우리는 8주만 하면 되는 것을 법대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것을 4년간 공부하고도 졸업식 날에 교수님이 졸업장 줄 때 야 법률행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법률행위요? 이렇게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총칙, 각칙, 보칙, 벌칙 요것이 이제 한마디로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이것이 이제 본칙이 되는 겁니다. 그 법 자체의 본칙이 되는 거고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다 해서 예컨대 이 법은 공포하는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아니면 이 법은 공포가 오늘 되지만 6개월 후부터 시행합니다. 또는 뭐 1년 후부터 시행합니다. 요 시행 규정을 두는 것이 부칙에다가 시행 규정을 두고요. 그래서 부칙은 법 내용이 아니라 이 본칙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불대기로 붙어 있는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칙, 부칙. 본칙은 총칙, 각칙, 또 보충하는 보칙, 위반시, 처벌, 벌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중개사법도 공인중개사법도 요 규정, 요 체계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요 계공의 종류가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중개업자의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요. 요 본칙에서 2종류가 있고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부칙에서 법 내용과 별도로 붙어있는 경과 규정에 특이하게 한 명을 또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부칙상 개공이라 합니다. 요분은 이제 복덕방 중개인을 얘기해요. 복덕방 중개인.
자격증이 없이 옛날부터 자격증 없던 시절부터 복덕방 차려고 하시던 분들, 이분들도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가라고는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중개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본칙에는 못 집어넣고요, 붙어있는 부칙, 경과 규정을 두는 시행 규정을 두는 여기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부칙상 개공이다 이렇게 하고,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분들보다 더 세 가지 더 많은 규제를 받아요. 오케이, 이제 일단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본칙은 다시 가시면 총칙, 각칙, 보칙, 벌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우리 중개사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에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인데,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이 나오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하자. 그것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듭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그 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말은 이런 의미로 쓰자. 미리 합의해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쓰자. 중개업은 이런 뜻이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뜻이다. 등등 용어 정의가 나오고요. 그다음 제3조의 중개 대상물이 나오거든요. 중개 대상물. 그래서 논리는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중개 대상물. 자, 이것이 이제 기본 논리의 출발점인데요. 중개업을 하는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를 개업 공인 중개사라고 하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말이 기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냥 보통 개공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만이 직업적으로 중개하고 중개 보수, 복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누구만이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중개 대상물을 중개업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손을 못 대고요. 오로지 이 부동산 전문가만 손대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해서 이것이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 선수가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되는데, 자,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 같은 이 부동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지,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같은 요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업을 합니다.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합니다. 직업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보수도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의뢰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서도 써주고 복비도 받고 이것을 직업적으로 한다 그 말인데, 누구만이 여기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전문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엇입니까?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용어가, 이 말은 이 법 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사무소 개설 오픈해서 이것을 등록을 한 자. 등록을 어디에다 합니다 하면 시군 구청장에다 하거든요. 그러면 종로구 안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면, 종로구 안에다가 사무소 두고 중개를 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로구청장에게 종로구청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등록이 되면 누가 됩니다? 용어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되는 거고, 개공이 되면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고 짱짱짱짱 이것을 중개하는 것을 복비도 받고 직업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 일반인들은 등록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이것을 중개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하더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되니까 오로지 부동산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등록을 아무나 등록을 해 줍니까? 등록은
아무나 하나. 뚱땡이는 수용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이 등록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죄송합니다. 초면인데. 자, 그래요. 자, 등록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전문 자격과 전문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이 뭐가 있습니다? 국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겠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유일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국가, 공인, 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전문 자격증, 그리고 전문 교육을 실무 교육이라고 합니다. 실무에 필요한 전문 교육이에요. 요걸 받으셔야 됩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이 빡센 교육이 있어요. 이빨이 세리하게 꽉 깨물고 받아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받아주시고, 노점상으로 중개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소, 이 건물도 있어야 돼요. 나 건물 없이 노점상 할래요? 이거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확보를 하셔서 건물을 사버리시든 세라도 얻으시든 건물을 확보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다 이렇게 하고,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요, 다른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결여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 하나를 기억하시는데 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오케이. 그래서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자격증도 따고 전문 교육도 받고 건물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 상태에서는 결격 사유당이 되어서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셔야 됩니다. 19세 이상이 되셔야지 저 요건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깜빵 갔다 온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미성년이면 결격에 해당되니까 등록이 안 되니까 결격 사유가 없었을 때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죠? 자, 등록이 되면 이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중개업을 하시면 되는데, 중개업에 필요한 또 설비 갖춰요. 설비. 혼자이가 힘들고 바쁠 수가 있으니까 고용인 직원이거든요. 직원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직원을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직원의 종류가 우리 법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한 명이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직원을 속공인중개사랍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개공사무소에 소속된 거예요. 자격증 가지고 소속 취직하신 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요. 자격증이 있으면 이 중개 업무 수행을 한다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합니다. 중개보조님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자격증 없이 사무소 개공에 소속이 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합니다. 커피 타고 운전하고 하시는 계약서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 이렇게 중개 업무 수행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네. 자, 쉽게 해서 중개 업무할 수 있는, 저 계약서 쓸 수 있는 직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서 못 쓰는 직원, 커피 타시는 직원요, 중개 보조원. 이렇게 이제 인적 설비를 갖출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요. 사무소에서 요분하고 요분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막도장을 찍을까요? 도장을 미리 또 등록을 할까요? 도장을 미리 구청 가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등록한 도장을 인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물론 인장이나 도장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 법에서는 도장이란 말을 안 쓰고 인장이라 쓰는 거예요. 용어 자체를. 그래서 인장을 미리 등록을 하고 등록된 것을 여기다가 계약서에 찍어주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적 설비, 사람, 사장님, 직원, 그 다음에 물적, 사무소, 그 다음에 인장, 도장. 요렇게 갖춰서 이제 중개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죠? 요거는 갖춰야 되고, 요것도 갖춰야 되고, 직원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개공 사장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요렇게 해서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주요한 의무가 8가지 의무가 나오고, 중개업 관련해서 권리가 있는데, 권리는 대표 권리가 뭐죠? 보수받는다는 거예요. 보수, 복비. 자, 복비를 받는데, 이 복비는 정해진 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도가 있습니다. 복비 한도가 있지요. 만약에 10억짜리 토지다 그러면 몇 프로가 한도됩니다? 0.9%. 0.9니까 10억에 0.9 하게 되면 900만 원. 매도 매수 양쪽 다 받으면 1,800만 원. 자, 만약에 빌딩요 300억짜리 빌딩 뭐 상가 사무실이든 이제 빌딩 합시다 그냥 빌딩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자, 요거 매매가 되었습니다. 몇 프로까지 받아요? 0.9까지 받습니다. 그럼 39, 27. 2억 7천입니까? 2,700입니까? 2,700밖에 안 되나요? 2억 7천 하려면 3천억이 돼야 되나? 자, 모르겠네. 그냥 합시다. 2억 7천이면 좋겠는데? 2억 7천 맞아요? 2억 7천 맞아요? 아, 예, 맞대요. 2억 7천 합시다. 양쪽 다 받으면 얼마 됩니까? 5억 4천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생활 되죠? 아껴 쓰면.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요.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의무는 일단은 이제 기본 윤리 같은 거요. 윤리적으로 신의성실 공정 중개하시고 비밀 지켜주시고 또 중개 계약이 체결될 때 그죠? 자, 자. 중개계약이 체결될 때 어떻게 하시고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상의 의무가 나오고요. 물건 확인 설명은 또 어떻게 하시고 위반하게 되면 개공은 과태료, 소공은 자격 정지 이런 식으로 처벌도 될 거고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고 쓸 때는 어떻게 쓰시고 필요적 예상을 기재하셔서 쌍방 교부하시고 서면 및 날인 쌍방 교부하시고 보관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쭉 나오고 중개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가 나오거든요. 33조에서 하지 마세요. 합의 15가지의 금지행위, 거짓행위, 사기치지 마세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도와주고 조장하지 마세요. 한도 초과해서 초과 보수 받지 마시고요. 오케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하지 마시고 시세 조작하지 마시고 거래 질서 교란행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금지행위. 자, 위반해서 사고 났어요. 거짓행위 사기치지 말아 했는데 사기를 쳐버렸어요. 손해가 납니다. 의뢰인에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합니까? 안 합니까?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그죠? 배상하는데 물어줄 돈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내가 중개 사고 친 것은 맞는데 물어줄 돈이 없어요. 오, 곤란하지요. 그래서 미리 업무 개시하기 전에 무엇을 설정합니다?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 겁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보험 들어라. 개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 보험 들어라. 1억 이상 보험 들어라. 자, 법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 보험 들어라. 2억 이상 자, 보험 들어라. 요 보험 들어라. 이렇게 뭐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언제까지 보험 들어라? 업무 개시 전까지 시험 해봐 나오는 거. 저번 달에도 시험 나오고 당연히. 사고 났어요. 보름달, 넉덩이가 그대로 시험 다.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와 관련된 8가지 주요한 의무가 요렇게 쭉 나오고요. 권리는 보수받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아쉽게도
한도가 있다는 거. 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서 개공으로서 중개 업무를 쭉 합니다. 개별적으로 직원도 고용해봤고요. 사무소 인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중개 업무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리는 한도가 있는 보수만 받습니다. 개별적인 개공이 끝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개공끼리 상호 협력이 바로 나옵니다. 협력. 개공들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공동 중개도 하고요. 같이 하는 중개를 공동 중개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중개업자 개공끼리 뭔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사이트, 그 인터넷 사이트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이렇게 하고요. 요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업자 우리 개공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변호사 협회에 단체가 있듯이 법무사 협회에 단체가 있듯이 우리 공인중개사도 뭐가 있어요? 협회가 있어요. 협회 단체를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도 시키고 품위유지 자질향상 제도 개선하는 업무를 또 효율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협력이 끝나면 보충하는 보칙이 나오는데, 보칙이 뭐라고요? 이 총칙이 맨 앞에 공통기본사항으로 나오고 각칙들이 쭉 나오고 이 각칙들을 각각을 보충하는 규정, 보칙이 나오거든요. 보칙이 3가지가 나오는데, 업무 위탁, 또 하나가 포상금, 또 하나가 행정수수료, 이렇게 3가지 나오는데, 자, 포상금은요,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 돈 줘요. 간첩 신고하면 돈 주는데, 중개법에 숨은 간첩이 몇 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군데 어디 숨어 있는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데, 이 4명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하고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자격증 빌려주고 빌려받고, 등록증도 등록하고 받은 등록증도 빌려주고 빌려받고, 부정하게 가짜 자격증 가지고 구청장 속여서 부정하게 등록을 받아냈거나, 오케이, 또는 무등록으로 불법으로 무등록 중개업을 했거나, 중개업하려면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무등록 중개업을 했거나 이런 자들이 간첩이고, 간첩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돈 줍니다. 얼마 줍니다? 건당 50만 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보충하는 규칙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칙 끝나면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바로 뒤에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은 처벌하겠다. 법에 따라서 제대로 중개 업무를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을 하겠습니다 해서 행정 처분이 있거든요. 취소 처분이 있고 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자, 취소는 별거 아닙니다. 취소 정지가 있는데, 취소는 자격증을 빌려줬어요. 그럼 뭐가 된다? 자격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 오케이. 자, 등록증을 빌려줬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또 등록 취소 아니더라도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영업 정지를 얘기합니다.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공이가 업무를 뭘 잘못했어요? 자격 정지. 자격증의 효력을 6개월까지 정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가 자격 취소 있고요. 또 등록 취소도 있고요. 자, 정지는 뭐가 있습니다? 자격 정지도 있고요. 또 개공일 때는 뭐가 있다? 사장님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 공인 중에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개공이가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등록 취소도 사유 발생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또 하나가 사유 발생했을 때 등록 취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과태료 태만히 했다, 거기에 부과되는 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뭘 잘못했을 때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를 구청에다 해야 되는데, 사무소 옮겨놓고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고요. 500 이하 과태료. 물건 설명을 해줄 때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충 물건 설명을 대충밖에 안 해줬어요. 그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사유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은 뭐냐 하면 판사가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기도 하는데, 자, 두 가지 종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또 하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3년 3천이 있고 1년 1천이 있는데 이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무등록으로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다. 이거 어떻게 처벌됩니까? 3년 3천. 자격증을 양도되어 빌려주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어떻게 처벌합니다? 1년 1천. 오케이. 금쟁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죠? 거짓행위 사기를 쳤다? 1년 1천. 초과해서 초과 수수료, 복비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것도 1년 1천. 이런 식으로 그 사유에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끝이 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까? 기본 구조요? 복잡합니까? 간단하죠? 기본 구조는 간단한 겁니다. 기본 구조는 다른 과목에 비하면 이거는 뭐 구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른 과목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요, 맨 앞에 이제 쉬었다 할게요. 자, 맨 앞에 무엇으로 시작하고요? 총칙. 총칙으로 시작을 해서 요 중개 대상 물건 중개를 오브로 하기 위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할 거고 설비를 갖춰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춰서 중개 업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개 실무 과정에서 중개 계약상의 의무, 물건 설명상의 의무, 계약서 작성상의 의무, 그다음에 뭐 예치제도, 금지 행위, 손배 책임, 그다음에 업무 보전까지 설정해야 될 의무. 권리는 한도 범위에서 복비를 받고, 자, 개별적인 개공이 끝나면 상호 협력 단계에서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동 중개하기도 하고 단체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보칙에서는 이제 대표 선수 숨은 간첩을 군데 숨은 간첩을 신고 고발하면 돈 주고, 법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이 됩니다. 취소, 정지, 자격증 날라가기도 하고 등록증 날라가기도 하고 영업 정지에 해당되는 업무 정지 먹을 수도 있고 과태료 돈 낼 수도 있고 깜빵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는 구청에서 때릴 수가 있고 벌금은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처벌되더라. 이제 간단한 구조고요. 기본서에서는 이제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요 총칙이 1장에 나오고 등록 요건으로서 시험제도, 교육제도가 2장에 나오고 등록하고 결격 사유가 3장이 나오고요. 인적, 물적 설비가 요 내용이 4장의 내용이고 개공의 의무가 5장이고요. 권리가 6장이고요. 상호 협력이 7장이고요. 그다음에 보칙이 8장이고요. 벌칙이 9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100점 받겠네. 100점 나오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공인중개법을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주시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살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정리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간단하지요, 그죠? 네. 자, 신고법은 어떤 거 있다? 요거, 그죠? 그다음에 중개실무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법의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실명법, 다 관계성이 있다. 그 정도 그렇게 하시고 요 그림 한 번만 싹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일단은 1교시 때는 체계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진도표 요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학습 계획표는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에서 아마 다 설명이 됐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기본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본서 내용에 맨 앞에 가시면 총칙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복사물에서 20페이지. 자, 복사물에서 20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죠? 20페이지에 제1장 총칙 나오죠. 그죠? 그 총칙.
20페이지에 총칙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쉬었다 볼게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